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미증시 흐름이나 지수들 확인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지수와 글로벌 증시 같은 거 체크하는 건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일 종목들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스케줄 트레이딩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전진건설이 내일 상장을 합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공모가는 16,500원입니다. 전진건설 공모가는 16,500원이고 뭐 특이점은 별건 없습니다. 특이점은 별거 없고 이름이 로봇이 붙어 있었지 뭐 사실은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거 좀 잘 인정해 주시고 유통 물량이 좀 작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0만 주 정도 유통 물량이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22일 날 19일 날 20일 날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종목이 두 개가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주가 K3i 15,500원 신규 상장주 좀 이런 스타일 종목인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고, 다음에는 같은 날짜에 넥스트 바이오라고 또 상장을 또 합니다. 넥스트 바이오가 20일 날 화요일이죠. 같이 상장을 또 같이 합니다. 두 종목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21일 날은 TDS팜이라는 종목이 또 상장을, 이번 주는 상장 종목들이 많죠. TDS팜 바이오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으니까 날짜는 잘 맞춘 것 같네요. 그리고 20일 날에는 20일 월화수 목요일이죠. 목요일 대신 밸런스 팩이 하나 상장을 하고 M83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회사죠.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한다.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을 꿈꾸는 M83이라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상장이 있고, 마지막 23일 날 금요일이 되겠군요. 금요일은 ENCell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스케줄 트레이딩은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지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뭐 그래 하셔야 되겠죠. 그냥 맹탕으로 달게 되는 것보다는 좀 한 번씩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일단 이번 주 스케줄 트레이딩은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가 잡혀져 있다라는 것만 기억만 합니다. 자, 월요일 날엔 당장 전진건설이 상장을 하니까 유라클하고 같이 묶어서 봅시다. 유라클은 지금 금요일 날 상장했던 종목인데 한 57% 시가 잡아주고 57% 뛰었다가 다시 지자리로 와서 끝났네요.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6.1% 빠져 있네요. 나쁘지 않네요. 빠져 있는 것은. 올라 있으면 조금 애매한데 빠져 있으면 한 번 더 한숨을 잡아내기가 쉽죠. 그래서 일단 유라클과 전진건설 후보 같이 묶어서 봐주시고, 당연히 전진건설 먼저 봐주셔야 되겠죠. 단 시가 너무 높으면 큰 재미가 없습니다. 즉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수익 폭을 작게 잡아라.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유라클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최대한 하락폭을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극한까지 하락폭이 와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서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라클은 아마 좀 경력이 되시는 분들 하는 게 좋겠죠. 초보분들은 소액으로 저점 꼬리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한농화성과 레몬 볼게요. 자, 한농화성 시간에서 한가를 가했습니다. 어차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미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수없이 많은 대비책도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전고체라는 마지막 중사키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시에 있으면서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뭐 몇 년이 됐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참 제대로 된 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먹고 사는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된다. 꿈을 먹고 사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파동을 따먹는 트레이딩이라는 그것만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뉴스나 아무리 좋은 이슈라도 그냥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파동을 주면 파동을 따먹는 그런 매매해야 되지. 가치를 투자한다 그러려면 중장기 투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농화성과 레몬을 묶고 나왔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한농화성이 상한가를 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레몬을 붙이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2개 정도 붙여서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시간에 7.7%, CIS 같은 거는 시간에 6%,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건 시간에 5.7%, 이수화학 같은 시간에 3.2%, EV 첨단 시간에 2.6%,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같이 골라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저는 부르기 좋아서 그냥 레몬을 같이 붙여놓고 봅시다 라고 했을 뿐이죠. 그래서 한농화성의 일단 모든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농화성의 흐름을 보면서 레몬을 추종 매매한다. 그 점만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우리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를 볼 때는 절대로 하나를 보지 말고 2개를 묶어서 보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한농화성을 볼 때는 다른 걸 붙여본다든지. 자, 그러면 전고체라는 것을 볼 때는 그 앞에는 전기차 그리고 중간에는 화재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미 이 앞에서는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일어난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관련주들 이미 한 번씩 다 상가를 치고 나름대로 모습을 다 나타내 주었어요. 그런 애들까지로 만약 내일 전고체 애들이 많이 흐름이 좋아지고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끌어낸다면 그런 애들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것, 그런 것도 잘 잊지 않습니다. 뭐 YM텍, 휴맥스 홀딩스, 뭐 캐리, JLNMS, 뭐 MPD부터 시작해서 테스 그런 종목도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걸 항시 기본으로 기억을 해 놓는다는 거, 그 점만 잘 기억을 합니다. 자, 다음은 기세주 볼게요. 셀레믹스나 셀리더 두 종목 뭐 지금은 다 뭐 운이 다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시 말했죠. 끝이 날 때까지는 봐줘야 된다.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저 요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죽으라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야 해요. 죽으라고. 시간에 1.1% 올려놓았습니다. 8,200원 전애들이 딱 가격을 잡아놨네요. 보기 좋게. 인정해줘야죠. 시간 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의 고생도 있으니까 8,200원 기준가만 가지고 봅시다. 살아나면 같이 오고 하는 거고, 못 살아나면 8,200 깨고 내려오면 잘라놓고 가만히 봐야죠.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죠. 셀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셀리더도 꼭 봐라 했는데 셀리더를 뭐 나쁘지 않은 당이라도 이 날짜 상한가 지고 시간 내에서 뭐 마이너스 몇 프로 빠져 있더니 당일날에는 플러스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정도 시가 출발했군요. 나쁘지 않았네요. 또 봅니다. 시간에 이번에는 5% 올려놓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아니 죽으려고 마이너스 시간에서 여기서 빠졌는데 빠졌어. 마이너스 6%인가? 근데 아침에 시가도 별로 안 좋았어. 마이너스 3% 정도. 그래도 힘이 없겠네 했는데 어라? 이렇게 가지고 상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힘을 보여준다? 야, 이거 뭐 제법 힘이 있네. 봐야죠. 그런 기대감이 다시 얘네를 이만큼 5%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얘네들이 15,070원까지 올려놓았네요. 좋습니다. 우리는 15,000원 똑같은 5%대입니다. 위에서 출발해도 상관은 없어요. 밑에서 출발해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이 15,000원을 돌파할 때는 들어가고 깰 때는 나온다는 그 한 가지만 지켜주면서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깨고 내려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올라온 폭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하면 또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요 위에는 아무도 모르죠. 새로운 신세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라는 것. 아침에 시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으로 굉장히 높다든지 너무 마이너스로 빠진다든지 이러면 또 전략이 완전히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로서 내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의 근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내일은 제가 아침에 항시 글로벌 증시나 뭐 이슈나 이런 걸 잘 보라 하는 것이, 아침에 갑자기 무슨 악재가 터져가지고 얘가 뭐 마이너스 몇 프로 출발하면 지금 세워놓은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아침에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폭을 약간 더 잡을 수도 있고 더 낮게 잡을 수도 있고 더 높게 잡을 수도 있다. 그런 점 꼭 잊지 않습니다. 내일 봅시다. HLB 같은 종목을 이제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상황은 온 것 같아요. 매매를 하다 보면 뭐 느낌이 온 종목도 있고 그에 대한 뭐 실전적인 경험을 가지고 트레이딩 할 때도 있고 기술적인 지표를 가지고 할 때가 있는데 현재로서 시간에 보면 전체적으로 HLB 쪽 애들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내일 오늘도 좀 제법 올랐네요. 그죠? 6% 정도 올랐군요. 그래서 HLB와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되 HLB 쪽은 만약에 다 좋으면 다 좋으니까 예를 들면 HLB 생명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HLB 쪽에서 뭔가 다 튄다. 근데 좀 힘이 좋다고 할 때는 전체 종목을 다 붙여야 돼요. 사라락 붙여놓고 그 중에서 흐름을 보면서 1등 뭐 꼴등을 잡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일단 내일 HLB와 테라피틱스는 시가는 낮을 거예요. 흐름 잡아주면 일단 가치는 관심 있게 봐준다는 전략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자는 의미로 제가 해 놓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뭐 애를 많이 미고 뭐 여러 가지 그러고 있다고 한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바이오 같은 것은 뭐 제프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제프타라는 제프티 제프티는 우리나라 치료제죠. 뭐 이런 치료제가 뭐 또 있다는 거 아직까지 뭐 승인은 안 받았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싸지 않습니까? 외국 약 사가지고 오면 비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약이 싸죠. 뭐니 해도.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것도 시간 2% 올라 있으니까 이것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삼천단 제가 말을 하나 안 하나 뭐 코로나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봐줍시다. 이런 기세주로 시간에 0%대 별로 그 시가는 높지는 않을 겁니다. 0%대만 한번 진입해보고 꾸역꾸역 올라가면 그저 가만히 놔둬 버리지 이런 애들은. 그리고 유한양행도 한번 봅시다. 시간에 0.6% 금요일날 제법 좀 올랐군요. 오름폭은 7.9%로 올라가지고 마쳤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기억은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번 공시 같은 거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람들 좋아하는 일동제약 이 종목은 차트로 봐서도 나쁘진 않네요. 아침 시가는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다 읽어보면 다 나름대로 재료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자꾸 너무 한 군데서 우우 하면서 나 코로나다 두창이다 하면서 거기에만 정신을 쏟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잘 둘러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고 바이낸스 역시도 기세주 관점으로 볼 겁니다. 시간 2% 23,000원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저거들끼리 참 잘 정하죠. 기관과 외국인 50만 주 넘게 넣었군요. 기억을 하시고 하려고 하면 붙어야 되겠죠. 23,000원 돌파하면 나도 해보겠다. 깨고 내려오면 난 못해.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퀀터 매트리어스 같은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는 좀 신경을 꺼내야 될 상황까지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치까지 와 있어요. 적어도 얘가 살아날리면 이 지점에서는 한 번쯤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하지만 큰 틀로 볼 때는 여기서 뭐 도친 게 찐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탁 양봉이 나와버리면 이런 애를 또 금방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당분간 보기 힘든 거예요. 먼 훗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봐줄만 하다. 시간이 0.4%이 시간에 산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떨까요? 이런 것도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뻔히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시간에 또 산다? 이런 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뭐 이것은 보합기준가만 16,200 보합기준가만 잡고 합니다. 보합을 깨고 내려면 색깔이 파랗게 바뀌면 무조건 팔아야 되죠. 예. 근데 들어가는데 꾸역꾸역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놔둬야죠.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다. 많이 가면 팔아먹어야 되고 적당히 간다.
조금 올라간다. 한 5%, 내가 들어간데 한 5% 정도 수익이다. 3% 수익이다. 그러면 이제 딱 보유를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상승 먹고 또 획 꼬꾸라진다. 그럼 나는 16,200원에 보유를 했으니까 이걸 깨면 획 팔아버려야 되죠.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고 여기 진매트릭스, 수젠텍, 랩지노믹스, 코로나 관련주들 또 움직이면 얘네들도 관심 있게 봐주죠. 코로나 관련주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은 코로나 관련주도 잘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두창 관련주도 잘 봐야 되겠죠. 하지만 두창 관련주는 이미 상한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잘 보셔도 되고, 녹시자 MS 같은 것도 잘 보셔도 되고, 종목이 많죠. 예.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뭐 때깔난 놈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두창 관련주, 헤스피온, 미코바이오, 파미셀, 별별 종목들이 많죠. 같이 봐주시고, 코로나 관련도 같이 본다. 어차피 같은 놈이 그 놈일지도 몰라도 약간은 다 결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봐주시고, 그리고 그린생명, 태성, HD, 현대는 뭐 가까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다 있죠. 그린생명도 따지고 보면 코로나 관련주 압니까? 얘네들은 다 그린, 태성, HD, 현대는 기술주로 보자. 원하는 조건은 다 하나 양봉을 치고 올라갈 때만 본다. 그린생명과 태성도 마찬가지. 다 시간에 마이너스로 빠져 있죠. 조건은 다 하나 양봉을 치고 갈 때, 양봉을 치고 가지 못하면 절대 손대지 않는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니고 에너지군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양봉을 치고 가기 전에는 그냥 본다. 손대지 않는다. 관심권에 두고 보자고 하는 거니까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보자는 거니까 못 가면 굳이 손댈 필요 없어요. 하고 많은 시간도 있고 하고 많은 세월도 있는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단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때 놓치면 안 되니까 잘 보자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관심 있게 잘 보자 놈이니까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주시고, 아침에는 뭐 이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 좀 흐름이 좋은 종목을 한두 종목 하시고, 월요일이니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는 거, 매매는 하루에 여러 개 수없이 많은 종목을 다루는 거에서 결코 돈이 되지 않는다. 한두 종목에 자꾸 집중적으로 해서 비중을 싣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지, 종목을 많이 다루는 연습을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종목을 많이 다루는 기민성 있게 센스 있게 매매하는 그거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봤자 만일 5천만 있다면 500만 원 가지고 뭐 이놈 집적 저놈 집적 저놈 집적 하다가 뭐 나중에 벌기는 벌었어. 근데 장 끝나고 나면 표시가 없어. 돈은 벌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만 피곤하고 안 된다고 했죠. 한두 종목이 하더라도 자기 계좌와 자기 정신을 양껏 실어서 승부를 딱 짧은 시간에 보고 매매 딱 마무리 짓고 내일을 또 보고, 이런 매매를 체계적으로 딱딱 잡아 나가야 매매에 자신감도 생기고 계좌도 쑥쑥 늘어난단 말이죠. 이미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많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본 사람이, 수많은 테크닉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런 길을 겪어온 사람이 이야기를 해줄 때는 경험의 값어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좀 소심하신 분들은 마인드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일 승부조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